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중등미술교육연구회 회장 고정권입니다. 2020 경기도 중등미술교육연구회 학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세미나는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경기도 중등미술교육연구회와 미래로 시각예술교육연구회가 공동 주관하여 블렌드 러닝에 따른 중등미술교육과 성장중심 평가, 자료개발, 예술교육이 디지털을 만날 때 공모연수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중등미술교육과 성장중심평가 자료개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핵심 역량 중심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과 평가 방법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과 결과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법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25년 된 연구활동의 본 연구에는 지역, 학교 간 현장 네트워킹 구축을 통해 교육, 연구, 창작활동 등 창작활동의 기반을 높이고 교과 전문성을 축적해왔습니다. 활발한 학술 연구활동, 정책 연수활동, 장학활동, 홍보 교류 활동, 전시활동 등으로 최근 5년 연속 우수교육연구회로 지정되어 경기도를 대표하는 교육연구회로서의 위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국미술교육연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면서 한국미술교육학회와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미술교육의 발전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하는 학교교육 현장의 중심에 있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술교육자로서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기대해 봅니다. 소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본 세미나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국미술교육연구회장이자 한국미술교육학회장님이신 서해식 메탄고 교장선생님과 이의증 구자영 교장선생님, 그 밖에 교감선생님, 수석님들, 또 이 연구위원과 임원님들, 실무위원님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술교육이 고교학점제 이해와 예술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교육의 학교 현장의 변화가 상당히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6개월 동안 10년 정도의 그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앞당겨진 어떤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기반의 교수학습 과정 일반화가 시작이 되었고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과 자료 공유로 학교 미술 교육에 변화에 도움을 주는 연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여러 교과들 중에서 미술 교과가 중심이 되어 교육 현장을 리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 강연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인한 고교 학점제, 지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의 추진 방향,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와 예술교육과의 관계, 예술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래사회의 교육의 구조는 학생들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교육에 있어서의 4차 산업혁명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교육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현장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혁명적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2025년까지 이 도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직종들이 다른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직업 세계와 그 다음에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을 개발시켜주는 교육과정도 변화되어져야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2016년에 175만 명이었던 학생 수가 2022년에는 122만 명으로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31%가 감소가 되었는데요. 오늘 여기 행사하고 있는 부천 지역만 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 수도 해마다 TO가 거의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TO감되는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차 산업혁명 이후로 2차, 3차에 거쳐서 개발 시기에 단시간 교육력 높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통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미래로 가는 사회 변화에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해가야 될 것으로 기셉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모든 그런 잠재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국가 성장 동력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보면은 고교 교육이 문제점은 대입에 종속되어 획일적인,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획일적인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학생이 선택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의 성장을 견인시켜주는 방향으로 되어야겠고, 지나친 성적 경쟁을 유발하는 학교가 소수 상위권 학생의 입시 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모든 수업에 대한 책임 교육을 실현해야 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고가 많이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력과 학습 의욕의 저하로 공교육의 의기가 심화되었고 교육과정과 학교 혁신을 위한 현장 동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지원하는 배움터를 조성하는 학교 현장으로 바뀌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개선 방향이 됩니다. 고교 학생제란 무엇인가? 학생의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대학에서의 학점 이수 시스템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른 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고등학교 시스템이 대학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기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대학 시스템으로 변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컨설팅하는 선생님과 행정 지도를 하는 학생처, 교무부, 교무처 이런 식으로 행정과 지도의 수업 지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대학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고교 학점제가 일반화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단위 학점으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 평가 개선 등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운영 체계를 보시면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설계에 맞는 수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수업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는 수업과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와 성취 평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선택한 교과를 이수하느냐 이수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미이수자한테는 학점을 취득하고 미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점을 최종적으로 취득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점제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고교 학점제 추진 로드맵을 보시면은 학교에 지금 2025년까지 교육부에서는 모든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를 일반화시킬 계획을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22년에 전면 시행할 그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드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의 고교 학점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5개 학교를 시작으로 19년, 20년에 걸쳐서 총 20개 고교 학점제 선도 학교를 운영. 다음으로 연구 선도 학교가 되겠는데요. 연구 선도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자체 지정을 해서 선도 학교와 같이 연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임 회장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기반 학습을 지금 메탄고와 그 다음에 호평고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부분을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기본적인 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63개교, 68개 과정으로 확대하고 2019년 현재 고교 학점제 교과 중점학교 운영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는 사회국제화 과정, 제2외국어 과정, 기술융합과정, 예술융합과정 이런 과정에 교과 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 중점학교는 어떻게 보면은 고교 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교과 중점학교가 과정 제시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과 중점학교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와 상충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운영했던 학교에서 문이과 과정이 있습니다. 문이과 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을 완전히 푸른 상태에서 학생들 선택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과정 제시형보다는 교과가 완전히 풀린 밑에 보면은 중점 교과 관련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교로 그 학급이 아닌 교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교과 중점 학교가 변화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관련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한다 했을 경우에 이 학생들이 꼭 미술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교과 중점학교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기초적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가 유용한 부분이 과학 분야에 자기한테 필요한 학생이 필요한 부분이 과학교과에 어떤 특정한 교과가 있다 할 경우에는 내가 미대를 진학하기 전이라도 그런 과학교과의 교과를 한 학기 동안 선택을 해서 그 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과의 선택권을 풀어놓은 것이 교과 중점학교의 과목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과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강 교과를 개설을 하고 수강을 신청한 다음에 이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생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교과들을 다양하게 개설해 놓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인수 심화 과목에 한해서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등을 교과목들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 교과목 특성상 수용할 수 없는 교과들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교과목을 선택을 하게 해서 특정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하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은 다음에 학생들의 희망을 받은 다음에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는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해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수강 신청하는 학생들의 수요 이상 되었을 때 과목을 개설하고 또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간, 지역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이수가 될 수 있도록 개설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교육과정 편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학생 대상 요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협의를 통해서 요구조사 결과 수렴 및 교과 요구 조정을 한 다음에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서 교과 간 검토 및 조정 과정을 거치고 학생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교과협의를 통해서 교과 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원 수급을 고려를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운영위 심의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학교에서 안 되면 인근 학교 간 협력을 통해서 타 학교에서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가 등등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배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천에서는 저희 지금 오늘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부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터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를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영역별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과학 중점, 국제화 중점, 예술 체육 중점, 외국어 중점, 융합 중점 그래서 23개교, 28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수학교과 선택에서 확률과 통계, 실용수학 요 2개 중에서 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는 미술 교과 중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술 중점 학교에 미술 선택을 한 학생들은 이 지금 수학교과 선택에서 확률과 통계와 실용수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용수학 교과에 공간이라든가 소실점, 원근법, 착시, 외상 등의 미술 관련 교과 단원과 유사함, 이 수학을 통해서 미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같은 수학 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미술과 유사하고 미술 활동하는데 미술 전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선택권을 보장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실용수학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교과를 예술체육 교과 선택에서 택을 하고 이거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교과들 중에서 선택 교과를 3개를 선택을 하고 5개를 선택하고 해서 자기가 그 학기에 필요한 교과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비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관련해서는 드로잉과 평면 조형,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술 전공실과 매체 미술, 디자인 공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 중점학교에서도 다양하게 신설 과목, 승인 과목 개설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있는
전문 과정,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교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설 승인을 통하여 학생들한테 다양한 교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지금 고등학교 근무하시고 계신 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진로 집중제 운영을 통한 고1 학사 운영 구간이 있는데요. 1학년 때 그 진로 집중 과정을 선택을 학생들이 충분하게 진로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많이 접하고 그럼으로써 교육 과정에서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이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과 과목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로진학 로드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기 이해의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교과들, 원하는 진로 쪽을 탐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수업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특색 교육 과정을 다시 선택을 해서 진학 준비를 하는 이런 진로 진학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손 안에 교육 과정 학업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1학년 때부터 내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배부해서 과목 설명이라든가 학교 편제, 성적 처리 유형, 학업 계획서, 과목 선택, 체크리스트 등을 수록해가지고 1학년 때부터 자기의 3년간의 학업 계획서를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과정이 되겠고요. 과정 중심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 그 다음에 성취평가 내수라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 성적 미도달 학생에 대한 보충 이수 방법,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보충 수업 과정을 받았을 때도 다시 향상이 되지 않았을 때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아까 B학교에 대한 학업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책임지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도달 학생 학생을 선정을 하고 이 학생들을 학습 코칭 프로그램과 자존감 업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독서 멘토링,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성적 성취 기준 미도달 학생을 선정하고 그거에 따른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를 가지고 성취도 2 수준의 학생들을 2 수준 이하 되는 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평가 문항을 최소 성취 수준 기준과 평가 문항을 개발해서 이 학생들 지도한 다음에 방과후 수업 형태로 지도한 다음에 다시 최소 성취 미도달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그 수학 교과 같은 경우는 이 A, B, C, D, E 이하, 밑에, 미만 되는 학생들한테 맞는 문항을 개발해서 지금 지도한 경우가 되겠고요. 뭐 국어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강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최소 학력이 미도달 학생들에 대한 방과후 수업을 지도한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학생의 그 학생 27번과 27번 학생을 보시면은 20점에서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학교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그 과목을 이수한 걸로 할 것인지,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향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참여했는데도, 열심히 참여했는데도 향상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이 학생을 미수한 것으로 보여야 되는지,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의 예술
교육은 어떻게 해 가야 될지 오늘 요 뒤에 강의들은 구체적으로 미술교육, 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적 강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의 패러다임이 집어넣기 교육에서 집어넣기 교육, 경쟁 교육, 성적, 결과 중심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 협력 교육, 성장, 과정 중심 교육, 자율, 가치 실현, 가치 경험 중심 교육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과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지금 논의된 최근 5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준 장면들이 언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변화가 없이 똑같은 형태로 보여진 것이 학교 교실이었습니다. 그는 상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회의 변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던 시절과 지금의 어떤 교육 현장과 학교 교육의 교실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수업 방향과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 사이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간부터 차별화된 교육 공간을 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확대되고 바른 인성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습에 기초한 과정 중심의 수업 방법 개선을 노력을 해야 되겠고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영상미술 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 홍인수 선생님이 지금 책을 주셔가지고 읽어본 부분이 있는데 교실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저자인 존 카우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정보 전달자나 콘텐츠 전문자가 아닌 확장 가능한 질문을 던지고 확장 가능한 활동을 제시하는 학습 조력자이자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학습 방법, 교사로서의 학생들한테의 역할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학생들이 모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조력자이자 맥락을 짚어주는 맥락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온라인 협동학습이라든가 블렌디드 러닝 프로젝트 학습이라든가 언택트 시대 동아리 활동 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래사회 대비 예술교육에서 학교 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거는 국가 교육 시스템의 예술교육 강화 부분도 있고요. 체험 중심의 창의적 향상, 예술교육 모델 개발 현장을 적용하고 예술교과 중심의 다양한 교과 연계 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찰, 인성, 지성, 창의성을 위한 종합적인 예술교육을 지향해야 되고 마지막 것, 맥락 없는 기능 중심 예술교육에서 융합적 사고력 향상 중심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오던 시절에는 기능 중심의 어떤 수업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나 이런 것을 융합적인 사고력 향상 중심 교육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능력, 바른 인성, 미적 감각, 문제 해결력, 확산적 융합적 사고, 인지 능력, 통찰력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술 교과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나가야 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에 미술 교사로 재직할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한테 영향을 준 선생님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 선생님, 미술 관련 선생님, 그 다음에 다른 교과, 국어, 영어 이런 선생님,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평생을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교육의 영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선생님은 잊지 못할, 기억하고 싶은 선생님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억하기 싫은 선생님으로 남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해보시고 학생들한테 적어도 좋은 기억으로 항상 기억되는 좋은 선생님으로 남을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